국민의힘하고 시작 안 한 상태에서 민주당만 해서니까 거기에서는 90% 나와야지. 90% 이상까지는 아무래도 3명이 나왔으니까 90% 이상이면 그 사람들 너무 초라하잖아. 88%가 딱 좋아. 그렇게 해놓고 국힘하고 중도하고 다 합쳐가지고 77.77 나오면 기록적인 건데 이번에 후원금 거쳤을 때 보면 중도가 42%나 된다며. 이미 가능하다는 게 보이지. 보통 중도라고 나오는 여론조사 보면 많이 바뀌더라고. 왜냐? 들어보면 알지. 이재명은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든지 자기가 누군지를 알려야 되고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 그리고 이재명을 죽여야 된다, 이재명을 없애야 된다, 이재명만 없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재명만 자기가 누구라는 거를 말할 필요가 없어. 이미 이제 사람들이 겪어냈잖아. 이재명이 겪어낸 것만큼 함께 우리 국민들이 겪었다고. 이재명을. 그래서 이재명의 모든 그 이상한 소문하며 비난하며 욕설하며 뭐 별의별 것 네거티브 공약을 1차, 2차 다 겪은 다음에 지금은 세 번째거든. 그런데도 네거티브를 지금도 들고 나오는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 정말 구시대의 산물이고 노망이 났지. 자기는 명태균 때문에 기자가 물으니까 그것에 답을 한다는 게 왜 이재명한테 가서 그런 거 안 물어보냐는 거야. 그러고 무슨 정치를 해? 동네 반장도 못 한다니까. 무슨 대통령 후보야.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재명은 그런 거 다 떠나버린 사람이거든. 이미 다 밝히고 몇 번을 설명 다 하고 사과할 거 하고 끝날 거 끝내고 앞으로 쭉쭉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목도 못 잡고 그냥 저쪽 그림자 꼬랑지 잡고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뭘 한다 그래. 너무 뻔하게 보이니까 중도에 있는 사람들도 요즘 이렇게 보면 들을 만한 거는 이재명의 전략, 이재명하고 같이 일하는 이재명이 영입한 사람들의 설명 이런 것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우리나라 미래가 그냥 확확 펼쳐나갈 것 같은 그런 기대를 주잖아. 희망을 주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을 안 쫓아올 수 있어. 그리고 또 이재명은 하나도 잘난 척이 아니라 자기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들, 국민들이 다 잘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잖아. 우리 같이 가자고. 그런 에너지를 어떻게 거부해? 근데 저들은 벌어지도 안 되는 거야. 입도 올리지 마, 이름도 올리지 마. 괜히 홍준표 입 올렸네. 가치가 없어. 이재명이 조폭 두목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조폭들이 사람들 죽여가지고 드럼통에 담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리고 하는 이야기를 나경원이 그렇게 상징화시켜가지고 이재명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나갔다.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대통령 되면 큰일 난다. 자기가 드럼통에 들어가서 죽을지 모른다 이거지. 아주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정신사고 방식을 가지고 빠루는 저리 가라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빠져나가려고 나온 거거든. 이번에 대선에. 자기네들 마지막 방패가 대선에 나와서 일단 이름을 올려놓으면 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함부로는 안 할 거다 생각을 하고 나온 거지. 근데 명태균이 아주 싹 껍질을 벗긴다 그랬잖아. 홍준표는 이제 뭐 지가 어디 갈 건데 아니 이재명 보고 정가 사범이라는데 그 사범이 왜 됐는지도 알고 있으면서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더럽게 입에 올리면서 자기는 민망하고 더러운 짓을 수도 없이 해놓고 거짓말을 껍질 벗겨가면서 조금씩 긍정해가면서 삐짓고 나오는 거 보면 사람이 비열하기가 짝이 없더라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나. 이런 사람 평생 모르고 살았으면 좋았을 걸 싶더라고. 최정옥이 경제부총리로 한덕수 SOS 치러 가는 거겠지. 한덕수가 직접 나가면은 더 난리가 날 테니까 최상목을 싹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덕수한테 연락을 취해가지고 같이 뭐 좀 해보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제안을 할 테니까 MOU를 책정이라도 하자 뭐 이런 그걸 빌면서 나라를 갖다 바치면서 공물을 바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 좀 책정해 주세요 이거지. 그렇게 하는 거지. 한덕수가 마지막 순간까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영감택이야. 거기에 이제 가장 위험한 변수가 있지만 그거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데 위험한 변수가 아니라 이재명이 대통령 된 다음에 발목 잡히는 변수지. 나라를 망쳐먹을까 봐 걱정인 거지.
MOU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서 상관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바보 지지자들을 우롱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맡겨봐라. 그러면 이제 윤석열의 아쉬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덕수가 대통령 되면은 다시 지네들 세상에 온다 생각하고 또 우르르 몰려갈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꿈꿔보라 그래. 마지막 판에 뭘 못하겠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그런 거 앞에 놓고서 지네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지. 나라만 갖다 팔아먹겠어? 뭐래도 가능하면 다 팔아먹으려고 그럴 거야. 자기 목숨 빼곤 다 팔아먹으려고 그럴 거야. 알래스카를 이제 또다시 대왕고래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대왕고래 사건처럼 뭐 거기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가스가 나온다 이래가면서 가스공사 보냈대잖아 벌써. 저들은 일단 해먹고 보자야. 그게 자기네들의 기본 룰이라고. 일단 돈이 되는 건 다 챙기고 보자. 뭐든지 하자. 하다못해 뭐 고양이 캣타운 그런 욕조 같은 것까지도 그런 데서도 다 돈을 빼먹는 사람들이면 어떤 증거인멸이든지 하려고 그 물을 그렇게 썼을 거라. 문서를 찢어서 버렸겠어. 태워가지고 죄를 버렸겠지.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거라고. 그리고 나라 돈으로 산 그런 거는 떼어가면 안 되는 거야. 놔두고 가야 돼. 그거 횡령하는 거야. 그거 이제 다 잡아들일 거고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돼. 그런 것들은. 그건 증거가 이미 나와 있어서. 그것보다는 안 보이는 데서 무슨 짓을 하는지를 그걸 감시를 해야지. 그런 걸로 크게 떠들어 놓고는 뒤에서 무서운 짓을 큰 것들을 빼돌리면 어떡하냐고. 나라 보물들을 얼마나 빼돌렸을까 걱정된다 그랬잖아. 박물관에 있는 물건들 다 가짜로 집어넣고 빼돌렸으면 어떡하냐고. 지금은 우리나라 골동품이 세계에서 최고의 가치를 갖거든. 전쟁을 겪은 나라라서 얼마 남지 않았고 다른 나라들도 뭐 전쟁 많이 겪었지만 우리나라만큼 문화유산이 찬란한 그런 나라가 없었거든. 그나마도 그게 그냥 우리나라에서만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 좋은 거를 이미 알아보고 독일, 프랑스, 뭐 네덜란드 이런 데 다 가 있잖아. 그게 기준이 되어 있는 거야. 일본은 훔쳐가서 하나의 선이 잡혀 있는 거야, 가치가. 오죽 좋은 건가가 그렇게 있는데 그것도 희귀하잖아. 굉장히 희귀종이잖아, 우리나라 거는. 많이 타버리고 훔쳐가고 그래서. 가장 그게 돈이 되는 줄 알거든. 김건희가 그걸 내비뒀을 리가 없다고.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다닐 때 그거 괜히 그것 그러고 돌아다녔겠어? 실어 나르느라 그랬겠지. 그런 거는 세관도 안 거치잖아. 마약까지도 다 통과시켜주는 세관 뭐 그까진 거야. 다른 나라 세관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지네들이 실력이 많아서 그야말로 자기네들이 머리가 좋고 정말 영악해서 정권을 5년, 10년 끌고 간다 그래도 평생 못 갖고 가는 거거든. 그러면 어차피 언젠가는 끝날 이 정권이 아슬아슬할 때 그러지 말고 넉넉할 때 하자 그러고 맨 초창기에 그렇게 해외 순방을 다닌 거라고. 다 갖다가 빼돌린 거지. 뭐 사람들은 명품백 사오는 거 갖고 뭐라 그랬지? 그거 다 숨기는 거야. 눈속임하고 진짜 큰 도둑질은 안 드러난 거지. 그런 것도 다 나타날 거야. 지금은 사퇴를 할지언정 정권이 바뀌면 지가 경호처에서도 못 살아남으니까 김성훈이 국힘으로 정치 활동을 좀 하겠는가 아니면 당적을 올리고 있다가 자기네 윤석열 그 정권 아니면은 그쪽에 그 검찰이나 무슨 이런 쪽에서 정권 다시 잡으면 돌아온다 이 소리겠지. 가능하지. 가능은 왜 파면을 당해도 사퇴를 했으니까 그렇게 가능하고 파면을 당해도 5년 후에는 다시 돌아올 수 있어. 근데 그게 자기가 돌아오고 싶다 그래서 돌아와지는가 이제 봐라. 다 심사를 하겠지 다시. 다 걸러내고 그러겠지.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안보를 위해서 점검을 다 하기 마련이야. 그거는 정말 무섭게 정보력이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돼. 우리나라가 나라를 지켜가는 데 필요한 정보력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번에 망치려고 써먹으려니까 그게 안 통한 거지. 우리나라 정보력을 제대로 나라 살리는 데 쓰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그리고 공을 세우고 애국하는 데에 마음이 들뜨면 얼마나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고 우리 국민이.
자칫 다른 데에 마음을 뺏겼다가도 큰일 날 뻔했다 이러고서는 돌아온다고 다. 그래서 그거 감추려고 더 열심히 충성을 하지. 허튼짓 못하게 딱 끊어놓을 거라. 이재명 방식은 뭐냐? 이재명은 그런데 사사롭게 하나하나 다 간섭 안 해. 대신에 딱딱 믿는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 알아서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짜가지고 나한테 기획서를 보고만 해라. 그걸 보고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빠진 거 있으면 지적하고 거기다가 노트를 좀 쓰고 이럴 정도로 그렇게 하지 그걸 간섭하거나 자기가 어떻게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는 성격이거든. 왜냐?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큰일을 못해.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있는 일종의 이제 큰 두목이 소두목들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보고 써야 되는 거라. 그렇게 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꿰뚫어 보고 그 능력을 믿어주고 그 사람을 믿고 또 그들이 어떠한 제안을 해와도 다 들어주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돼. 이해가 될 때까지 물어. 그렇게 해가지고 오케이를 하면 그 사람이 뭘 잘못해도 일을 그르쳐도 그건 내 책임이다. 자기가 책임져 가면서 밀어줄 사람이라. 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밀어. 이재명을 다시 다르게 보는 거야. 그 사람은 자기가 작은 작은 일에 공을 먹으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거든. 경기도지사하고 성남시장 할 때 그 일화들을 다 보니까 꿰뚫어 볼 수 있겠더라고. 대통령이 되면 그때도 못했던 거 얼마나 신나게 하고 싶을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인재들을 꽃피우게 할 수 있을까. 신나는 일이 앞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저런 이상한 잡것들한테 걸려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냐고. 방심했었다 내가 그랬잖아. 우리 국민들이 너무 널널하고 방심할 때가 많았어 옛날에도. 그래가지고 침략도 많이 받고 뺏기고 이랬지만 또 털고 일어나서 또 살아나고 막 이랬잖아. 해낼 거야. 그냥 그 순간에 돈 되는 일 되면은 조금이라도 사람들한테 돈 끌어내려는 시작이지. 무슨 말이라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철수가 자기 주가 올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제는 그것도 바닥이 났네. 안철수는 이제 이번이 마지막일 거고 정광훈이니 뭐 모든 사람들은 일단 말을 해놓고 보는 거야. 한동훈은 자기가 이번에는 안 돼도 다음번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왜냐? 어차피 검찰은 누군가가 한 사람 필요하거든. 자기네들이 해산이 되고 해체가 되고 어떻게 될까 봐 명목을 이어가려면 자기네한테 힘을 실어줄 누군가 정치인 하나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니라도 그 다음에라도 그러는 거고 한동훈 하나 정도는 윤석열한테 휘둘리지 않았다 그래도 그나마 그것으로 한동훈은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야. 기득권은 없을 수는 없지만 분리를 시킨다. 한동훈은 그 중에서도 세력을 키워나갈 사람들이 쥐고자 하는 거지. 그냥 죽을 수는 없다 하겠지. 다음번이 언젠지는 모르지. 그거는 언제라도 기득권들이 또 뭐를 공작을 꾸면서 언제라도 하나의 야당은 또 생기는 거거든. 그런 것에 그나마도 윤석열한테 반항을 해서 사람이 하나 있었다 정도로 남을 거라니까. 그래도 그쪽은 아무런 싹이 없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란범들, 내란공조범들은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잡아들여서 다 처벌을 해야 되거든. 하나하나 해야지. 이제 시작이야. 윤석열 내란죄도 이제 시작했잖아. 한 번. 이제 두 번째 할 거잖아. 이제 시작이라니까. 다른 사람들은 집어넣어 놓고 수사를 하고 내란 수개만 바깥에 내놓고 수사를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지기현도 끝까지 버팅기지 못해. 지가 잡힌 게 많아가지고 빚진 게 많아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나도 능력이 딸립니다 그러고 내려놔. 결국은 손들 수밖에 없어. 지기현이라는 사람이 뭐 술도 좋아하고 뭐도 좋아하고 뭐 이래가지고 김건희한테 이미 당했겠지. 김건희가 미인계 써가지고 다 잡아먹었다니까. 검찰 쪽은 캐비닛이 있다니까. 하나라도 빠진 사람 없을 거라고. 빠져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런 소리 하고 연판장 내고 이러는 거고
거의 다 당했어. 당했는지 같이 놀아놨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김건희가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저렇게 강큰 짓을 했겠어. 남자들 휘두르는 데는 그거밖에 없거든. 돈 여자밖에 없잖아, 권력. 그래가지고 돈으로 여자로 다 해놓고는 거기다가 자리 하나씩 줄게.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 잘해줄 수 있는 영부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내가 다 니네들 해줄 테니까 내 말 들어. 이래가지고 진짜 영부인이 돼놓으니까 이거 뭐 대단하네 이러고서는 거기에 빨려 들어갔다가 3년 만에 폭삭 내려앉았지. 추스리기가 힘든 거야. 지기현이 마지막으로 그 의리를 보이는 척하고 있어. 그러면은 자기 거 풀어놓지 않을까봐, 캐비넷 풀릴까봐. 눈치를 봐. 언제쯤에 손을 떼야 되는지. 어느 선이 넘어가면 저쪽에서도 더 이상은 어떻게 치고 나오지 못할 거다. 걸려 들어가고 나면은 안 되잖아. 그러면 김건희가 먼저 구속이 되고 걸려 들어가면 그때서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는지. 그런 걸 잡을 참신한 검찰들이 나와야지. 자기가 자기네 검찰을, 자기 살을 베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썩은 살을 도려낼 수 있는 그런 검찰이 나와야지. 정의롭게. 어딘가에 다 있어. 지금 다들 상황 보고 눈치 보고 적합한 시기에 지금은 대선이 있으니까 그렇고 이게 모든 게 때가 있는 거거든. 막된 사람들이야 아무 때나 저러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다 살피면서 한다고. 우리나라가 운이 다하지 않았구나. 그걸 봤다고 그랬잖아. 숨어있는 우리 이번에도 4.19를 지내면서 보면 우리의 선조들이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이거를 또 겪고 이번 또 11.3 겪고 이러고서는 그걸 보고도 애국심 발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래야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대대손손 죽어도 국립묘지에 묻히는 거잖아. 이름이라도 하나 새겨지잖아. 아니면은 매국노로 3대만 가겠어. 아주 몹쓸 사람들 요번에 일부러 복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인과응보로 자기네들 벌 받아갈 만큼 받아가게 해야지. 우리 국민들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이상을 꾸짖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야. 서로 민망할까 봐. 그게 우리 국민성이야. 그런데 일본적 피를 가진 사람들은 상처난데 또 후비잖아. 기득권들 그 사람들은 진짜로 인간이 아니야. 악마가 인간의 탈을 쓰고 한국인의 탈을 쓰고 여기에서 해먹으려다가 지금 다 들킨 그런 꼴이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민족성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재명 보고 복수할 거라고 생각을 하냐고. 지네들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그런데 왜 낭비를 해? 인생을. 지네들이나 그러고 살지.